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브리핑 내용에서는 일단 뭐 추가 확진자 중에서 4차 감염자가 몇 명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설명한 걸 들어보면, 그러니까 마지막, 그러니까 162번째 환자가 누구냐면 삼성 서울병원의 의료진인데, 네. 그 방사선과 기사라고 합니다. 6월 11일에서 12일 사이에 확진자한테 노출이 됐다고 하는 것은 3차 감염자한테 노출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 지금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른바 슈퍼 전파자는 14번 환자는 5월 27일에서 29일 사이였으니까 네. 지금 그 환자한테 그 전파를 받은 사람에 대한 그 진단을 하다가 감염이 됐기 때문에 이 의료진은 4차 감염자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이제 환자 중에 4차 감염은 제 기억으로는 이전까지 6명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까지 합치면 이제 7명이고요. 또 오늘 저희가 오전에 알고 있던 것보다 좀 다른 상황이 사망자 한 명이 추가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사망자가 총 20명이 됐죠. 원래 19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공식 보도자료를 낸 이후에 한 명이 갑자기 사망한 걸로 돼 있어서 54살 여성이고 기저질환이 있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잠복기 논란에 대해서는 그렇죠. 또 똑같은 지금 입장이죠. 답변을 했습니다. 확진일보다는 증상 발현일이 중요하다라는 네. 말을 남겼죠. 지금 오늘 보면 최대 20일에서 21일 사이에 이제 확진이 났거든요. 네. 이제 그 이유가 좀 발현이 좀 늦은 경우도 있고 또 검사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늦은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대 14일이라 할지라도 그 14일이 현재 가장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 사우디에서 임상시험의 어떤 대략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100% 신뢰하면 안 되고 그것보다는 좀 넓게 잡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느냐. 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면 에볼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의료진들이 갔다 왔는데 에볼라의 그 최대 잠복기가 보통 21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격리 기간을 딱 21일만 한 게 아니고 그 이상 한 달을 했거든요. 그 이상을. 그런 경우를 감안할 때 처음에 우리도 최대 잠복기를 14일로 봤다고 하면 이게 맞다고 하면 그보다도 격리 기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요. 의심 환자로 분류돼서 자택에 격리돼 있다 손 치더라도 14일이 지나서 만약에 격리가 풀리고 그 다음에 확진 판정이 내려진다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 차례 임신부도 그랬지만은 음성이 나왔다 양성이 나올 수도 있고 양성이 나왔고 음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오락가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기간을 좀 더 길게 잡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아까 보셨지만 일단 보건당국에서는 예상됐던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잠복기를 늘리는 게 늘려 잡는다는 거는 어떤 문제하고 직결이 되냐면 격리 기간을 늘려야 되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최대 2주까지 집에서 격리하시는 분들을 예를 들면 그보다 일주일에서 열흘 더하면 3주, 4주 격리를 시켜야 되면 그럼 상당한 굉장히 혼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다만 지금 그것이 그 혼란이 중요한지 아니면 이 감염을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중요한지 제일 중요한 거는 방역에 있어서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이게 단순히 그렇죠. 방역당국에서 말하는 그 문제인지 아니면 4차 감염에 의해서 일어났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4차 감염에 의해서 일어났던 거였다고 그러면 잠복기에 대한 논란은 없거든요. 다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자꾸 불안해하거든요. 14일 이후에 안심했었는데 이거 왜 자꾸 이러냐 하는 건데 이 불안, 공포를 없애주는 게 방역당국이 현재 할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게 지금 말한 대로 그 이유인지 아니면 4차 감염에 대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의료진 아까도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방사선사 또 이제 감염이 됐다라고 되면 방사선사가 또 계속 근무를 했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염려가 또 있는데요. 지금 오늘 급하게 즉각대응팀이 바로 조치를 취한 게 의료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전에 137번 환자 계속 근무했던. 그러니까
저희 이 지금 새로 나온 삼성병원에 그 새로운 환자도 의료진이라고 하면 바로 근무를 했는지 지금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일문일답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분명히 똑같은 질문을 제시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다시 또 그 사이에 거기에 가서 그 해당 방사선 기계로 검사를 맡은 사람들은 잠재적 그 접촉을 한 걸로 보기 때문에 바로 네. 또 격리 조치에 곧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4번 환자가 계속 기침을 했기 때문에 이 폐 쪽에 엑스레이를 찍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엑스레이 찍는데 다른 사람 목 갖다 대고 팔 벌리고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또 그 다음 환자는 또 촬영을 했을 테고 그 부분도 그럼 방사선 그 조사를 받다가 또 감염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실뿐만이 네. 아니라 지금 다른 병원, 다른 과, 예를 들어서 비뇨기과에서도 나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정형외과도 14번 환자가. 근데 14번 환자가 이제 방사선과에 가서 방사선을 촬영하다가 옮겼다는 가능성도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응급실 이외에 다른 곳에서 이제 감염되는 환자들이 일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다만 그 부분은 섣불리 예단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역학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어떻게 해서 근데 나중에 나온 바로는 그 환자가 이제 일부 저 14번 환자가 응급실 밖으로 나갔다는 게 CCTV에서 뒤늦게 예. 확인이 됐지만 그런 경로가 있었다는 걸 보면 조금은 안심이 되거든요. 다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학조사를 정확하게 이 환자가 어디를 다녔고 말한 대로 그 기계가 같이 사용이 됐다면 네.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도 지금 즉각 대응팀에서 네. 바로 좀 확인을 좀 해야 아니,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 예. 그 방사선 기사가 14번 환자한테 옮겨진 건지 아니면 14번 환자가 옮긴 다른 환자에 의해서 또 다른 옮겨된 뭐 건지. 4차 감염. 이런 것도 조금 전에 있거든요. 저 권준욱 반장의 발표를 보면 그 노출 날짜가 6월 11일에서 12일이거든요. 예, 이때는 이미 14번 환자는 14번 환자는 없습니다. 없었을 그러면 때잖아요. 14번 환자한테 노출이 돼서 감염이 된 확진 환자, 그러니까 3차 감염자가 되겠죠. 예. 그 3차 감염자를 진단하면서 노출이 돼서 확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 4차 감염이기 때문에 예. 이 그 162번 의료진은 14번 환자가 아닌 네. 한 번 더 그 다음 단계를 거친 4차 감염이 4차 확실합니다. 감염자죠. 그렇게 예. 되면 그 방사선 기사에게 옮긴 그 환자는 이미 이제 그 응급실을 떠나서 다른 병동으로 계속 돌아다닌 사람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엑스레이 촬영하러 방사선실에 들어간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예, 지금 이제 발표 내용에서는 그 환자가 몇 번 환자인지 발표가 안 됐는데 분명히 그 역학조사가 따져봐야 이루어지지 될것 않겠습니까? 같습니다. 그 네. 말씀하신 대로 어딜 다녔는지 확인해서 다시 또 거기에 대해서 추가 네. 격리 조치가 돼야 되고 그 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메르스 격리자가 6천 명이 넘어서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메르스 이산 가족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임종도 못 지키고 편지로 임종을 한 가족의 사연이 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전해주시죠. 저도 아침에 이 내용을 듣고 좀 자세하게 읽어보는데 좀 울컥하더라고요. 네. 대전 을지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60대 여성 환자가 중환자실에 있고요. 코호트 격리라고 해서 같이 가족들 면회가 안 됩니다. 네. 환자와 의료진이 의료진들이 같이 병동과 격리되는 거죠. 함께 폐쇄가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가족들은 아빠, 아들, 딸이 있었는데 이 같이 간병을 했다는 이유로 해서 그 격리가 됐어요. 자가 격리. 그래서 가족들 3명은 집에 있고 집에 격리돼 있고 엄마는 병원에 엄마는 있었는데 병원에 코호트 격리돼 있고 엊그제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좀 네. 상태가 안 좋으니 좀 죄송하지만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근데 그 말을 들은 가족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병원에 갈 수도 없으니까. 임종도 못 보고.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전화로 그 간호사들한테 임종하는 부인한테, 편지를 엄마한테, 불러줬군요. 아빠한테 편지를 썼다기보다 편지를 불러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 편지를 그 간호사들이 그대로 받아서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엄마한테 아빠 거, 자녀들 딸 있고. 거, 아들 거 차례로 읽어줬거든요. 한 7분 동안 읽어줬다 아이고. 그러는데 그 다 읽어주고 나니까 5시간 후쯤에 그 엄마는 돌아가셨다는 얘기거든요. 참 예. 좀 메르스의 비극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데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이 메르스가 잡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정권 사회문화 선임 데스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